이렇게 작은 다툼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49.5%가 공동주택,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이 표에서 보시면 2012년에 7,000건 정도였는데 2015년에 15,000건이 됐어요. 그건 뭘 의미하는가?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. 2012년보다 2015년에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가 2배로 늘어났다. 그럼 이 얘기가 돼요.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특히 명절 기간에 이 층간소음과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뭡니까? 바로 아이들 뛰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층간소음의 심리가 과연 어떤 것이냐? 이거는 이제 주거 심리인데요.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. 또는 뭐 전세금을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고 싶은 이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. 그렇다면 내 집 안에서는 적어도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죠. 좀 뭐 옷도 편하게 입고. 그런데 문제는 소음이 들려온다는 거죠.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돼요. 소음은 좀 다릅니다. 자신의 주거 영역권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집이 하나가 아니라 다른 집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제 층간소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 같은 경우는 무관심한 겁니다. 즉 소위 얘기해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죠.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은 수용할 수 없다.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사를 가셨습니다만은 쌍둥이가 살았어요. KBS